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시립대 종합사회복지관 관장으로 일하고 있는 정경애입니다. 광주에서 이렇게 많은 선생님들이 여기까지 이렇게 와주시고 이렇게 많은 분들이 저희 사업에 관심 가지시고 여기 채워주신 거 이 정도의 규모는 처음인 것 같아요. 저희는 이제 복지관은 여기서 차로 한 15분 정도 거리에 있습니다. 임대 아파트가 이렇게 있고요. 그 가운데 복지관이 딱 하나 있고요. 시립대학교 종합사회복지관 이름은 그렇지만 학교가 소유한 복지관은 아니고요. 중랑구청에서 시립대학교에 운영을 위탁해서 26년 정도 저희가 지금 계속 운영하고 있고, 여기는 올해 4월이죠? 네, 올해 4월부터 이 건물을 저희가 무상으로 받았어요. LH 공사에서 서울에 한 10여 개 건물, 요런 건물, 그 중에 아마 저희가 제일 넓을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요거보다 작은, 조금 목도 좋지 않은, 이제 그런데 잘 안 나가고 있는 건물, 비어 있는 데를 서울시에다가 복지관을 활용하도록 무상으로 제공하고, 그거에 그 관할 지역의 복지관이 관심이 있으면 받아서 이거를 이제 활용하게 되어 갖고, 저희가 이거 한 5개월 정도 했나요? 그래서 이제 이 팀들이 이렇게 세 분 선생님이, 우리 팀장님, 그 다음에 우리 정서영 대리님, 저 뒤에 빨간 옷 입으신 김성림 선생님, 요 세 분이 저희 묵동 복지팀 한 팀입니다. 그리고 여기 두 분이 더 계세요. 우리 주민이신데 거의 직원처럼 여기를 이렇게 좋아하시고 상시로 와서 도와줄 거 없나, 실제로 프로그램도 같이 하시고 이런 분이시고, 우리 이제 사회복무 요원 네, 복지관에서 같이 왔습니다. 그렇게 이제 소개 저희 드리고요. 저희가 이 팀을 묵동복지팀이라고 개편을 한 거는 한 5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저희도 임대아파트 단지 안에 있는 복지관으로서 단지 주민들만 도와드리기에도 쉽지가 않고, 1,400세대에 한 2,700~800명 정도 주민이 계시는 그 단지 안에 복지관이 있기 때문에 계속 자원을 거기다가 퍼부어도 그렇게 많이 상황이 좋아지지 않는 그런 상황의 복지관이었는데, 이제 다 잘 아시겠지만 읍면동 사무소가 다 이제 행정에서 복지의 기능이 많이 증가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각 지역에 있는 이제 그 복지관하고도 긴밀하게 협력해서 일을 해야만 사각지대를 잘 발굴하고 지역이 조금 더 복지력이 강화되는 이런 추세에 전국이 다 있는데, 저희도 이제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서울시가 먼저 했기 때문에 그거에 대응하는 이제 어떤 그런 차원에서도 우리가 각 동에 있는 우리 관할 지역 동을 더 잘 돕기 위해서는 각 조직을 그렇게 동마다 이렇게 팀을 배치해서 나가서 일을 하도록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다른 기관보다 조금 더 먼저 했던 것 같고, 그것이 이제 지금은 저희가 그때 할 당시에는 4~5개 기관밖에 안 됐거든요. 99개 서울에 있는 복지관 중에서. 근데 지금은 75개 복지관이 지역 밀착형 복지관을 표방하고 이렇게 저희와 같은 형태로 일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그 아침에 시간은행 타임뱅크 코리아에도 다녀오셨는데, 주민들을 저희가 바라볼 때 채워지지 않는 욕구, 해결되지 않는 문제, 이런 속에 있는 분들로만 바라보다 보면 도울 수 있는 게 너무 한계가 있는 거예요. 갖고 있는 자원도 그렇고, 또 해결을 그 안에서 하기 힘든 이런 문제들을 바라보고 쭉 이제 10여 년 동안 일을 했다고 생각이 드는데, 자산 접근 실천, 그런 거 이제 듣고 오셨죠. 주민들을 문제가 있는 욕구에 늘 해결되지 않는 욕구에 있는 분들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나눌 자산이 있는 분들로, 그런 관점으로 보기 시작하니까 그분들이 함께 이 지역을 위해서 문제 해결을 하고 나눌 수 있는 것에 동참을 해주시는 그런 것들을 저희가 발견하면서, 이런 일들을 자꾸 해당하다 보면 함께 이 지역의 힘이 길러지고 또 문제도 해결되겠구나 하는 자신감을 얻게 되었고요. 그런 거를 이제 느끼게 해주신 분들이 바로 이렇게 주민
분들이시라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이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그 타임뱅크 코리아의 손설학 대표님으로부터도 뭐 한 2시간 정도 이제 그런 간단한 개념이나 이런 안내들을 받았고, 저희 짧은 기간이지만 저희는 작년부터 사실 이런 접근을 실천하기 위한 팀 학습을 여러 번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레디컬 헬프 책도 읽었고, 또 장애인 복지관의 자산 접근 실천 방법, 뭐 여러 가지 좋은 책들, 제3의 장소 이런 것들을 이제 기관 전체적으로 함께 나누면서 저희가 이제 어떤 관점으로 주민들을 바라보고 이분들을 만날 것인지 이런 것들을 계속 내재화하면서 일을 했었기 때문에 아마 직원들의 이 설정하는 목표나 부여된 동기나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이렇게 올라와 있는 상태였었다고 생각이 들고, 그런 것이 기반이 돼서 뭐 손 대표님이 저희가 짧게 많은 일을 한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런 것들 저희가 이제 역량을 갖추기 위한 그 학습적인 노력, 또 팀 간의 어떤 협력, 저희가 또 전체 기관에서 이 접근을 지향하면서 함께 힘을 싣고 시스템을 이 팀제를 위해서 갖춰준다든지 이런 것들 여러 가지를 함께 노력하고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는 과정이라고 저희는 생각하고요. 뭐 저희뿐만 아니라 잘하고 있는 기관이 서울에도 많이 있고, 또 우리 광주 서구 안에도 5개 복지관이 있으신데 각각의 기관들의 실천을 저희가 또 배울 것도 많을 텐데 부족한데 저희 여기까지 이렇게 와주셔서 들어주시는데 저희가 좋은 시간이 되어야 될 텐데 하는 그런 책임감이 듭니다. 기쁘기도 하지만 함께 열심히 이렇게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공무원분들까지 같이 오셨다고 그러는데 우리 중랑구에서 좀 들어야 될 것 같아요. 저희 공무원 그렇게 친하지가 않은 느낌이 드는데 어떻게 멀리까지 이렇게 20분이 버스 한 대로 서울 나들이를 이렇게 함께 학습을 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게 너무나 대단하다 생각이 들고요. 이렇게 멀리 오셨으니까 정말 좋은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앞에서 관장님께서 이제 저희 지역 밀착 처음에 하게 된 배경이랑 이제 저희 복지관에서 어떻게 역사를 거쳐서 지금까지 왔는지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셔서 제가 PPT에 그 부분이 좀 들어가 있어서 그 부분을 빠르게 건너뛰고 이제 시간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차는 이렇게 되고요. 1번은 이제 관장님께서 설명을 해주셨고, 이제 시간에는 회원 모집이랑 저희가 실제로 해왔던 활동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과라고 생각하고 있는 부분은 무엇이고, 거기에 대한 성과 요인은 무엇이 있었는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부분은 이제 저희가 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부분들이어가지고, 네, 건너뛰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간은의 역사랑 개념도 타임뱅크에서 충분히 듣고 오셨을 거라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도 아신다고 생각하고 이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 혹시 거기서 그 노란색 책자로 든 매뉴얼 같은 것들을 혹시 공유를 좀 받으셨을까요? 이 PPT 화면이 이제 그 매뉴얼에 있는 내용을 이제 간단하게 정리해 놓은 내용이고, 시간은행 목적 정하기부터 이제 자산조사, 도움 매칭하기, 매칭데이 운영하기, 가입 신청받기, 평가 및 피드백 이런 과정들로 이제 진행이 됩니다. 이런 부분도 설명 다 들으셨죠? 네. 조금 더 설명이 필요할까요? 이건 안 들으셨어요? 그러면은, 네, 요 앞에 가치 부분은 혹시 들으셨죠? 네, 그러면 여기부터 제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시간은행을 처음 시작할 때 이제 무엇부터 해야 되는가라는 실제적인 과정을 압축적으로 이제 정리를 해놓은 내용인데요. 가장 처음에 시작을 해야 될 게 시간은행의 목적 정하기입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되냐면 시간은행의 필요성과 기대하는 변화에 대해서 실제로 그 시간은행을 할 주민들과 합의가 되지 않으면은 저희가 그냥 시간은행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과 별반 차이가 없게 돼서 저희가 미리 그런 목적이나 가치 그리고 기대하는 변화들에 대해서 구성원들과 사전에 합의하는 과정이 무조건 이제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럼 어떤 구성원과 합의를 해야 하나요? 라는 것들을 이제 물으셨을 때 사실 복지관들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핵심적으로 참여하고 계신 주민분들이 계실 거예요. 이제 그런 주민분들과 더 불어서 이제 평상시에 저희가 어떤 의사결정을 하거나 마을 공동체 사업 같은 것들을 이제 할 때 좀 상대적으로 배제되어 있던 좀 변두리에 있던 주민분들이 좀 계실 거예요. 뭐 밑반찬을 받기만 하셨던 분이라
분들이라든가 아니면은 저희가 좀 상대적으로 돌보지 못했던 어떤 그런 분들을 일부러 저희가 이렇게 여쭤보고 같이 합의하는 과정들을 만들 필요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중요성은 이따 후반부에서 또 나와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참여자 자산 조사를 이제 하게 되는데 이 자산 조사라는 말이 어떻게 보면 약간 구청이나 이제 구에서 처음에 이제 소득 조건과 관련돼서 하는 자산 조사라고 오해를 받을 수도 있는데 그런 자산은 아니고요. 저희가 손길 카드라고 해가지고 뒤에서 이제 말씀을 드릴 건데 주민들이 어떤 자산을 갖고 계신지 그리고 관심사는 무엇인지 본인이 이제 나눌 수 있는 건 뭐고 본인이 받고 싶은 도움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저희가 조사를 하게 됩니다. 조사를 한 다음에 이제 저희가 도움을 매칭을 하게 되는데 시간은행에서는 이제 코디네이터를 따로 둔다고 보통은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근데 저희 복지관은 아직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됐고 일단 직원들끼리 시작을 해보자라고 의견이 모아져서 코디네이터 없이 직원들이 신청서를 보고 이제 도움을 각각 매칭하는 이제 시간들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매칭 데이라고 해서 이런 도움을 매칭하는 과정에서 이제 조금 이제 관계들이 아무래도 보던 사람과는 계속 보고 또 연결되지 않은 관계들은 저희가 의도적으로 매칭하지 않으면은 그런 관계들이 좀 없어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친교하는 날인 거죠. 뭐 다가회나 어떤 회원 모임들을 통해서 평상시에 시간은 같은 회원이지만 좀 얼굴을 마주치실 일이 없었던 그런 분들을 의도적으로 초대를 해서 이렇게 매칭데이를 운영하는 부분들이 또 중요하게 생각이 되고 있고요. 이제 가입 신청은 항상 상시적으로 받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시간은행을 하는 동안은 항상 그냥 가입이 열려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제 평가 및 피드백도 보통 저희가 사업이 다 끝난 다음에 평가랑 피드백을 하게 되는데 여기서 말하는 평가 및 피드백은 그 부분이 아니고 계속 이제 환류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시간은행을 하다가 중간중간에 주민분들께 이런 시간은행이 얼마나 또 효과가 있었는지 혹은 지금까지 이런 활동을 해왔는데 어떤 점에 좀 성과라고 볼 수 있을지 인터뷰하는 과정들이 중간중간에 좀 삽입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크게 6가지로 이제 운영 절차를 조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도움 매칭되는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회원 가입을 하시면서 이제 도움을 요청하거나 이제 내가 어떤 도움을 나눌 수 있을지 조금 이제 저희한테 말씀을 주시는데요. 시간은행에서는 이제 그렇게 말씀을 주셨을 때 최대한 일주일 안에 그런 도움이 매칭될 수 있게 하는 게 좋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저희가 시간은행이라는 개념이 아무래도 그렇게 막 엄청 알려져 있고 그런 개념이 아니다 보니까 처음에 신기해서 가입은 했다가 이제 실제로 그런 도움이 매칭되지 않거나 이제 그런 것들이 조금 연락이 되지 않으면은 그런 게 뭐였지? 내가 시간은행에 가입을 했었나라고 생각이 드실 수도 있기 때문에 이제 저희가 최대한 일주일 안에 그런 도움들을 매칭을 하는 것을 1차 목표로 삼고 있고 이제 도움 제공자를 섭외해서 교환하고 사후 보고하고 회원 현황을 정기적으로 알리는 부분이 있는데 또 이제 중요한 부분은 이제 이렇게 시간은행에 활동을 하다 보면은 시간이 쌓이잖아요. 근데 이게 어떤 기관에서는 종이 통장 같은 걸 만들어서 쓰는 기관도 있고 이제 구글 데이터베이스 저희는 이제 그렇게 구글로 하고 있는데 내가 시간을 얼마나 쌓았는지 이제 그거를 알림이 정기적으로 오지 않으면은 뭔가 내가 활동을 하고 있는데 기존에 했었던 어떤 자원봉사나 그냥 다른 활동과 무엇이 다를까 이렇게 또 생각이 드실 수 있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이제 알릴 필요가 있다라고 시간은행에서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시작 배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저희가 이 공간이 여긴 작년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2021년 4월 1일에 이제 개관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 공간이 새로 생기면서 원래 관계하지 않던 주민분들이 좀 많이 만나게 됐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나 이런 것 좀 도와줄 수 있는데 내가 어떻게 도와줄 수 있어? 어떻게 도움을 줄까요? 이런 질문도 하실 수 있고 뭐 핸드폰을 알려줄 수 있는데 혹은 뭐 이 정도는 내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라고 말씀을 이제 듣게 됐는데 저희가 이제 항상 일에 쫓기잖아요. 이런 것들이 되게 비정기적인 질문들이고 저희가 기존에 계획했었던 활동 외에 보통 질문들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먼저 하게 되고 아무래도 이제 이런 비정기적인 질문들은 약간 후순위가 되어서 저희가 되게 소중한 어떤 자산이나 그런 주민들의 인연 같은 것들을 좀 놓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말씀을 드릴 때 약간 그런 것이 있을 때 저희가 연락 드릴게요 라는 표현들 많이 쓰시죠. 이렇게 이제 조금 넘어가게 되는 아쉬운 부분이 있었는데 지금 이제 여기가 타임뱅크 하우스 오전에 갔다 오신 부분이거든요. 저희도 이제 갔다 온 지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어요. 그래서 여기를 통해서 이제 저희가 타임뱅크 가치를 좀 알게 되고 사실 갔다 오기 전에 그 레드컬레프라는 책 혹시 한번 읽어보셨을까요?
레디컬 헬프라는 책이 자산 기반 접근 관련돼서 요즘 복지계에서 굉장히 뜨고 있는 책인데 그 책을 통해서 이제 손소락 대표님의 존재를 알게 되었고 이제 대표님이 타임뱅크 코리아를 이렇게 홍은동에 운영하고 있다라는 것들도 알게 돼서 이제 직원들이 같이 가서 이제 시간은행을 알아보는 시간들이 있었고 거기서 저희가 느꼈던 거는 주민분들이 저희가 뭔가 막 엄청나게 뭐 프로그램을 막 기획해서 하거나 하지 않아도 상시도 연결이 되고 계셨던 부분인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런 연결이 뭔가 저희가 뭐 어떤 주기적으로 정기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되게 일상화되어 있어서 자산이 지역사회 안에서 실제로 이런 식으로 공유가 될 수 있겠다. 그리고 우리가 추구하는 방향이랑 맞겠다라는 어떤 확신이 조금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시작을 하게 됐고요. 갔다 오고 나서 그냥 겁 없이 지금 강주에서 이제 올라오신 것처럼 저희도 해보자 약간 이런 느낌으로 시작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홍보 이제 방법 이런 자료들을 만들 때도 다 만들고 나서 손소락 대표님과 소통하면서 이런 부분들은 또 이렇게 조금 수정하면 더 좋을 것 같다라는 의견도 많이 받았었고요. 그래서 보시면 뭐 시간에는 과정이나 회원가입 그리고 같이 뭐 이런 것들이 안내를 하면서 이게 어떤 프로그램처럼 모집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이 공간에 오시거나 저희랑 관계하고 있는 모든 주민분들한테 저희는 시간은행이라는 방식으로 일을 하려고 해요. 그리고 만나려고 해요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냥 저희 이렇게 운영되고 있다는 것을 어떤 가치적인 부분으로 설명을 좀 해드리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여기 매칭 과정에 저희는 손길이란 표현을 조금 쓰고 있는데 이것도 이제 주민 투표를 통해서 정한 내용이거든요. 뭐 손길이란 단어도 있었고 뭐 마음 뚝딱이란 단어도 있었고 다양한 단어들의 그런 투표가 있었는데 거기서 이제 손길을 나눈다라는 표현이 조금 따뜻하게 다가오는 측면이 있어가지고 손길을 주고 받는 이런 매칭이 된다라고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산 조사를 이제 이 공간에서도 하고 저희가 가정 방문에 나가거나 이렇게 만나는 다양한 방법으로 좀 해왔었는데 오른쪽에 보시면 저희가 실제로 사용하는 이제 손길 카드예요. 그래서 보시면은 이름, 연락처, 별칭, 손길 나눔 가능 시간, 그리고 나의 관심사, 뭐 내가 행복을 느끼는 순간, 내가 배워보고 싶은 활동, 내가 나눌 수 있는 손길, 내가 받고 싶은 손길 이런 것들을 좀 이제 작성을 하게 했는데 주민분들이 두 가지 부류가 있었어요. 어떤 분들은 의외로 내가 나누는 건 괜찮아. 내가 나눌 수는 있는데 나는 별로 그런 도움 필요 없는 사람인데? 라고 이제 생각하시는 분도 계셨고 한편으로는 나는 도움 이런 거 받고 싶은데 내가 아무것도 못하는데 어떡하지? 내가 건강이 안 좋아서 이런 거 할 여력이 안 되고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두 가지 부류가 있었어요. 근데 이 자산조사를 하면서 이제 좋았던 부분은 저희가 이 공간에 이제 들어오시는 분들한테 이제 차를 마시고 가셔라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얘기를 나누거든요. 근데 저희가 반찬을 목요일마다 50분한테 이제 주민들과 직접 만들어서 드리고 있는데 그 반찬 받으시는 분들이 휙 왔다 그냥 휙 가세요. 근데 그 짧은 시간에 저희가 반찬을 이제 받는 거 말고도 얘기를 충분히 나눠볼 수 있었는데 이 자산조사가 있기 전에는 사실 반찬 드리는 데만 좀 급급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자산조사를 통해서 반찬을 드리면서 또 이런 관심이 있는 거 실제로 뭔가 마을에서 해보실 수 있는 것들을 좀 물어보게 되면서 뭔가 변화거리들이 좀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변화들은 이따가 나와서 생략하도록 하겠고요. 자산조사를 해보니까 이렇게 신규 주민과 기존 주민들로 이제 분류가 되시는 모습을 좀 보실 수가 있어요. 관계가 저희와 전혀 없었던 그런 주민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본 공간에 호기심이 있어서 그냥 지나가다가 살짝 그냥 구경하시는 분들이랑 시간에는 포스터 좀 자세하게 읽어보시고 이제 문의하시는 주민분 이렇게 두 가지 부류로 좀 나누어졌는데 이제 호기심이 있어 방문하신 주민분은 시간은행을 너무 저희가 어떤 로 했을 때 약간 그 정도까지는 아닌데 이제 약간 이런 부담감이 있으셔서 저희가 공간에 대해서 먼저 소개를 하고 그 다음에 시간은행 시스템으로 운영이 되고 있다 정도까지 이제 공유를 드렸고요. 문의하신 주민분한테는 그 손길 카드를 아예 이제 보여드리면서 가입을 하실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이제 안내해 드렸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존 주민분들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관계 형성이 조금 안 됐었던 주민. 그러니까 얼굴을 항상 마주치고 저희가 뭔가를 항상 드려왔지만 그것을 이제 우리가 관계라고 표현을 하기에는 조금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런 관계가 없었던 주민들한테 이런 이슈나 관심사, 강점 같은 것들을 파악하면서 밑에 있는 질문들을 좀 활용하기 시작했어요. 뭐 반찬 맛있게 드세요. 뭐 반찬 뭐 드시는 거 좀 괜찮으세요? 이런 질문이 아니라 요즘 날씨도 좋은데 오후에 이거 반찬 받고 뭐 하러 가세요? 그리고 아니면 뭐 산책이나 걷기는 안 좋아하세요? 뭐 반찬 받으러 오시기 전에 뭐 하다 오셨어요? 뭐 취미가 어떻게 되세요? 이런 약간 그분 자체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는 그런 질문들을 좀 본격적으로 저희가 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도 이제 이 자산조사를 저희가 2달여간 주민분들을 만나면서 지속적으로 해오고 있었는데, 저희가 시간을 시작하기 전부터 약간 마음에 걸리던 과정이 있었어요. 뭐였냐면은, 이제 한 거동 되게 불편하신 어르신이 계신데, 강아지를 한 마리 키우세요. 근데 이분은 저희가 원래 이제 둥글레 봉사단이라는 프로그램으로 어르신 집에 대학생 봉사자들이 이제 가는 사업이었는데, 저희가 이제 가면은 강아지가 발소리만 듣고 자지러지면서 오는 거 너무 좋아가지고, 밖에서부터. 그래서 이제 안에 들어가서 여쭤보면은 어르신이 이제 거동이 불편하니까 산책을 못 시킨 지 몇 년 됐다. 그래서 그 강아지는 방 안에만 그냥 계속 지내는 강아지였거든요. 근데 너무 이제 안쓰러웠는데, 시간은행을 이제 하게 되면서 이 어르신 강아지를 좀 대신 약간 시간은행 활동으로 좀 산책을 시켜줄 수 있는 분이 있을 것 같은데? 라는 이제 질문이 생기게 됐고, 저희가 목요일 반찬 받을 때 자산조사를 계속 했었는데, 이제 최씨 아저씨라는 분과 대화를 했더니 강아지를 2마리나 이미 키우고 계시고, 이제 그 흰둥이 사용을 설명했더니 그날 이제 자산조사 한 날에 지금 가자라고 해가지고 자산조사 하다 말고 어르신 집에 이제 가게 됐어요. 가게 돼서 요렇게 이제 강아지를 산책을 되게 잘 시켜주시는 게, 똥도 직접 본인이 막 남의 강아지인데 직접 쓰레기봉투 다 준비해 오셔가지고 치워주시고, 다른 이제 예뻐해주시는 분 있으면 잠깐 기다렸다가 또 만질 기회도 주시고, 이런 식으로 남의 강아지를 굉장히 본인 강아지처럼 이렇게 산책을 잘 시켜주시는 모습을 저희가 2년 만에 이제 처음 보게 된 거죠. 시간은행을 하면서. 그래서 아버님 혹시 이게 오늘만 하는 게 아니고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이 흰둥이거든요, 이름이. 흰둥이 좀 산책을 좀 시켜줄 수 있을까요? 라고 했을 때, 그럼요. 내가 강아지 좋아해서 뭐 이거야 뭐 일도 아니지,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이제 좋아하는 일을 저희가 조사하다가 알게 된 거였거든요, 이 부분이. 그래서 저희가 이런 이분의 자산을 묻는 질문을 던지지 않았다면은 이분이 이렇게 흔쾌하게 이웃의 일을 좀 도와줄 수 있었을까? 이제 그런 질문들을 저희가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요 반려견 산책이 저희의 첫 시간은행이 이제 사례였어요. 사례였고, 이제 여기 보면은 저기 옆에 계시는 주민분이 이제 주인공으로 이제 나오시는데요. 저희 여기 자주 오는 이제 아이가 있어요. 수환이라고 이제 있는데, 그 아이가 이제 맨날 싱싱카를 이제 타고 분간을 오거든요. 근데 저희는 별명으로 불러서 석전님께서 이제 이 아이 싱싱카 말고 자전거 없어? 라고 그 아이한테 물어보니까, 저 자전거 탈 줄 몰라요. 라고 해서 자전거를 이제 못하는 거 알게 된 거예요. 근데 그 아이의 어떤 히스토리는, 이제 아이가 부모님은 아예 다른 곳에 계시고 할머니 할아버지랑만 살고 있어서 이제 저희가 생각했을 때는 마음이 조금 쓰이셨던 것 같아요. 맞나요? 마음이 조금 쓰여가지고 본인의 사비까지 이제 들여서 다른 옆으로 결제를 해가지고, 저희 바로 뒤에 중랑천이거든요. 그래서 거기 가가지고 두발 자전거를 알려주시기 시작했어요. 근데 좀 힘들었던 거는 아이가 운동신경이 굉장히 없었어요. 그래서 자전거를 보통은 좀 괜찮은 아이들 3-4번 타면은 보통 빨리 타잖아요. 근데 10번 했는데 애가 못 타는 거예요, 자전거를. 그래가지고 정말 땡볕에서 한여름에 했거든, 저희가. 지금 이제 얼마 안 됐는데 더울 때 아이랑 같이 가서 이렇게 연습을 했었고, 아까는 이제 아이가 저렇게 몇 발 안 가다가 넘어지고 뭐 이렇게 멈추고 이제 했었는데, 지금 보시면은 이제 굉장히 이제 잘 타요. 혼자서 이제 2발 자전거를 탈 수 있게 됐고, 이제 석전님께서 되게 지치법도 한데 아이랑 약속을 잘 지키시면서 꾸준히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아이도 이제 고마움을 느껴서 저기 옆에 이제 보시면 직접 편지도 이제 썼고요. 더 자세한 스토리는 저희 복지 홈페이지에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자전거를 알려주는 시간에는 활동들이 있었다. 지금 말씀드리는 부분에 이제 손길 나눔이라고 해서 1대1의 관계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여기 보시면 이제 장기판을, 이것도 이제 의견을 먼저 주신 거예요. 여기 보드게임 앞에 보시면 좀 많거든요. 애들이 이제 학교가 2군데 있어가지고 방과 후에 많이 놀러와서 보드게임을 하는데, 석전님께서 이제 저런 장기바둑판도 하나 있으면 좋을 텐데 라고 말씀을 주셔서 저희가 저 물건을 같이 골라가지고 이제 주문을 했어요. 그래서 받았더니 이제 저거를 이제 보니까 나 장기 배우고 싶었는데 여기서 못 배워요? 라고 이제 물어보시는 주민분도 생겨났고, 뭔가 중장년 남성분들께서 사실 보드게임을 잘 하시진 않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장기판이나 바둑판이 생기니까 뭐 온 김에 그냥 한번 더 볼까? 이런 식으로 이제 새로운 거리들을 좀 하실 수 있게 됐어요. 그리고 이제 얘들아 놀자라고 해서 아까 아이들이 많이 온다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 아이들이 요즘 굉장히 저희보다 바쁘잖아요. 학원도 가야 되고 방과후도 해야 되고 그런 많은 활동들을 하고 있는데 정작 놀 시간이 너무 없는 거예요.
근데 여기 공간의 특징은 이제 아이들부터 중장년부터 어르신까지 되게 다양하게 오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아이들을 이제 봤던 주민분들이랑 같이 애들을 조금 같이 놀아주면 어떨까? 우리도 같이 신나게 놀면 어떨까? 이런 제안을 주셔가지고 중랑천에 가서 정말 말 그대로 오랜만에 뛰어놀았어요. 근데 아이들의 체력은 이제 따라가지 못해가지고 저는 굉장히 힘들었지만 아이들은 오랜만에 이렇게 모르는 그냥 동네 아줌마인 거죠. 이렇게 보면은. 근데 시간은행 이제 회원분들이시고 이런 회원분들이 본인의 시간을 내셔서 아이들과 이제 이렇게 좀 놀아주신 그런 손길 나눔이 있었고, 저희가 매주 목요일마다 이제 반찬을 조리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게 반찬 가게에서 사는 게 아니고 50인분을 이제 14분 정도의 주민분들과 매번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힘든데 저희가 이거를 시간에는 하기 전에는 약간 왜 보면은 이런 활동들을 많이 하시는 단체들이나 약간 앞장서는 주민분들이 좀 많으시잖아요, 지역에. 근데 이런 분들이랑 이제 하다가 시간은행을 한 이후로부터 이 반찬을 받으시는 혹은 이제 이렇게 조금 어떤 기존에 받으시던 입장이었던 분들이 참여를 좀 하시게 됐어요. 그래서 오른쪽에 보시면 이제 빨간색 이제 티를 입고 계신 분이 계시는데 저희는 장셰프님이라고 부르거든요. 이분이 이제 반찬 조리 활동에 직접 참여를 하시게 됐고, 밑에 계신 분은 저희가 이배우님이라고 불러요. 근데 이배우님은 이제 반찬을 배달하게 되셨어요. 그래서 반찬 배달을 밑에 이제 주민분이 20개를 직접 해주시고 나머지 30분은 여기로 받으러 오시고, 그리고 위에서는 또 반찬 조리 직접 하시고, 이제 이런 모습들이 조금 있었고요. 최고님 혹시 지나가고 싶으신 걸까요? 네, 저희 최공동님이신데 이따 사례에 나오거든요. 근데 아마 부끄러우셔서 본인 나오시기 전에 가시려는 것 같아요. 네, 저희 함께하고 계신 되게 중요한 분이라서 가실 때 박수 한 번만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조심히 잘 가시고요. 네, 저희 앞에 보시면 지금은 다 시들었는데 예쁜 화단이 좀 봄에 있었어요. 저희가 분간으로 출퇴근을 이제 하는데 갑자기 어느 날 와보니까 꽃이 갑자기 심어져 있는 거예요. 저희도 모르는 꽃이. 그래서 이 꽃이 도대체 뭐지? 저희가 뭐 쓰레기는 많이 투척을 당해봤는데 꽃이 이제 심어진 건 처음이어서 저희도 막 수소문을 하다가 저희랑 관계가 있던 어르신이 너무 횡해서 내가 좀 몇 개 사다 심어놨다는 얘기를 이제 알게 됐어요. 알게 돼가지고 그때가 마침 시간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던 시기여서 어르신한테 어르신 그럼 직접 심은 꽃이니 정기적으로 오셔서 물 좀 주시면 어떠세요? 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더니 어르신이 물 주는 거 쉽지 뭐 일도 아니지라고 하시면서 매주 화요일 목요일 오전마다 이제 물을 주시기 시작하셨거든요. 근데 저희가 이렇게 물을 주시기 전에는 뭔가 이 공간에 들어와서 있고 싶어도 뭔가 차는 대접을 받는데 더 있다 가시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약간 뻘쭘하잖아요. 뭐 내가 돈 먹고 내 돈 주고 먹는 카페도 아니고 뭐 일할 거리가 있는 것도 아니고 약간 이제 앉아있다가 금방 가시겠다고 막 일어나셨었는데 이 시간에는 활동을 하시고 나서부터 나는 되게 당당하다. 난 여기 와서 물을 줘야 되고, 물 줘야 되니까 화장실도 가서 물도 좀 써야 되고, 시원한 거 한 잔 달라. 이렇게 이제 당당하게 얘기를 하실 수 있게 됐고, 여기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약간 받으시는 입장이었고, 갈 곳이 없었던 어르신께서, 시간에는 활동을 통해서 어떤 갈 곳이 생겼고, 역할이 생기셨고, 그런 어떤 주는 것에 대한 기쁨을 조금 느끼시게 되셨어요. 느끼시게 되셨고, 지금 여기 이제 안경 쓴 주민분은 저희가 소피아님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소피아님이 한번 앞에 나왔었거든요. 근데 아마 어디 나오셨는지 모르셨을 거예요. 모르시겠죠. 저희 반찬 조리할 때 이제 뒷모습으로 출연을 이제 했었는데 이분은 반찬 조리하실 때 굉장히 힘든 역할을 몇 년 동안 이제 계속 해오신 분이에요. 제일 힘든 역할이 뭐냐면은 화구가 있잖아요. 근데 저희 한여름에도 이제 찌개를 끓이고 항상 상할까봐 요리를 다 볶고 이제 이렇게 땀을 뻘뻘 흘리면서 일을 하시는데 이분이 시간에는 회원으로 이제 가입을 하신 다음에 풍선아트 배우신 거를 이렇게 이제 여기서 이렇게 나누시는 거예요. 근데 그 반찬 봉사를 할 때는 내가 이렇게 힘든데 복지관에서 뭐 하나라도 더 챙겨줘야지. 약간 이제 감사해야지. 약간 이런 식의 이제 생각들을 많이 하셨는데 풍선아트도 본인이 결국 나누시는 거잖아요. 나누시는 거였는데 되게 좋았어. 라고 이제 그 다음에 표현을 하시는 거예요. 어린이날에 이렇게 나눔 해주셨는데 그래서 그 이유가 뭘까라고 저희가 생각을 해보니까 본인이 좋아하는 거, 본인이 잘 할 수 있는 걸로 저희가 이제 여쭤봤었고, 내가 그걸 할 수 있지라고 본인이 자발적으로 이제 얘기를 하셨을 때, 이분이 이게 힘든 일이 아니라 기쁨이 되더라고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었고, 아이들이 이 만들어주신 풍선으로 저렇게 되게 이제 칼싸움도 하고 신나게 어린이날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플리마켓을 저희가 토요일에 운영을 했었는데, 이거는 아이들이 이제 나눠준 거거든요. 어른들이 아니라.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여기 있는 아이들이 사이쉬운 무지개라는 저희 놀이기획단의 이제 중요한 친구들인데 이 친구들이 슈링크스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요즘에 좀 핫한 건데, 어린 아이들한테 핫한 건데, 이제 바로 어떤 고데기 같은 걸로 해가지고 캐릭터 열쇠고리 같은 거를 만드는 활동이에요. 근데 이것들을 본인이 플리마켓 때 다른 아이들한테 해줄 수 있을 것 같대요. 그래가지고 아이들이 직접 저 의자에 앉아서 많은 아이들과 어른들을 상대해가면서 아이들을 도와주고 본인들이 직접 해주는 이제 그런 시간들이 있었고, 이제 여기 계신 두 분도 평상시에 저희와 얼굴 안면이 있던 분이었거든요. 근데 왼쪽은 이제 딱 봐도 젊고 오른쪽은 이제 어르신인데, 왼쪽은 이제 대학생 분이신데 조금 요즘에 흔치 않은 오지랖이 좀 넓은 젊은이였어요. 그러니까 저희 처음에 분간에 이렇게 들어오셨을 때 아이들이 옆에 있잖아요. 그러면 갑자기 편의점에 가셔서 젤리를 혼자 사오세요. 그래서 이제 아이들한테 나눠주세요. 그리고 이제 조금 혼자 놀고 있는 아이들이나 좀 심심해 보이는 아이들이 있으면은 같이 보드게임 해주시는 이제 그런 역량이 있는 분이셨고, 오른쪽에 계신 분은 저희랑 이제 다른 활동으로 이제 만난 그냥 동네 일반 주민분이셨는데, 이제 스마트폰을 이제 저희가 젊으니까 보통 어르신들 지나가다가 궁금한 거 있으면 저희한테 이제 많이 물어보셨거든요. 그러면 이제 보통 막 30분, 1시간씩 막 물어보고 가시는데, 스가는의 활동이 생기고 나서 이제 이거를 또 본인이 내가 정기적으로 좀 배우고 싶다, 이렇게 얘기가 된 거예요. 근데 보통 시간에는 활동이 없으면은 뭐 문화센터나 아니면 주변에 뭐 스마트폰 수업 같은 거 많이 하잖아요. 거기에 가셔서 들으시면 된다라고 저희가 자원 연계를 했겠죠. 근데 이제 그게 아니고 시간은행을 이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회원들 중에서 이렇게 매칭에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분을 찾아보자라고 했더니, 여기 계신 분이 렉가님인데, 렉가님께서 이제 내가 방학 동안 조금 어르신한테 해드릴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하셔가지고 직접 이제 알려드리는 그런 이제 모습이고요. 이제부터는 이제 캘리그라피라고 해서 손길 모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릴 거예요. 앞에 손길 나눔이 1대1이었다면은 캘리그라피 모임부터는 이제 1대 다에 대한 어떤 활동인데, 지금 1대 다는 그런 효과가 있어요. 저희가 관계가 없으면은 처음에 이제 이런 활동에 참여하기가 좀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도움이 필요해도 뭔가 내가 뭐 집에 있는 화분 분갈이를 해야 돼, 혹은 뭐 전기등을 갈아야 돼, 이런 도움을 요청했을 때 이게 뭐 공공이나 아니면 저희가 자원 이용해서 해드리면은 되게 아무렇지 않게 받으시잖아요. 근데 이거를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웃이 도와준다라고 하면은 뭔가 되게 미안해하면서 뭔가 내가 이거를 낯선 사람이 와서 해준다는데 받아도 되나, 약간 이런 부분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그런 것들을 더 많이 열 수 있는 게 손길 모임이고요. 네, 손길 모임 통해서 이제 시간하는 회원분들이 얼굴을 마주하고 관계를 쌓게 되는 그런 계기들이 좀 됐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 사진에는 안 보이는데, 감목님이라고 저희가 플리마켓 통해서 알게 된 이제 주민분이 계시거든요. 그분이 캘리그라피를 굉장히 잘 하신다는 거 저희 알고 있었고, 이제 시간은행 모임을 좀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떤 분한테 좀 부탁을 드려볼까 고민을 하던 찰나에 그분이 이제 부탁드렸더니 한 번도 아니고 무려 8번을 본인이 캘리그라피 활동을 시간은행 회원으로 해줄 수 있다라고 하셔가지고 이제 이거를 처음 시작하게 됐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기타인데, 기타는 여기 이제 중간에 기타 들고 계신 분이 이제 신바람님이라고 이제 사부님이에요. 이분은 저희가 이제 가정 방문을 가서 이제 알게 된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주민센터의 추천으로 처음에 알게 된 분이었고, 저희가 가정 방문을 갔는데 집에 기타가 엄청 많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반지하에 살고 계셨는데 집도 엄청 깔끔하고 뭔가 취미 생활을 하시는 게 너무 눈에 보였어요. 그래서 이제 그것들을 알고 있다가 시간은행 이제 시작하고 나서 기타를 조금 치시고 싶다는 분이 나타난 거죠. 그런 주민분들 중에서. 그래서 저희가 이분한테 혹시 기타를 좀 알려줄 수 있을까요? 라고 이제 여쭤보니까 이번에 좀 고민을 하셨어요. 내가 고민을 좀 해볼게요. 내가 해줄 수 있는지 하시더니 고민을 한참 하시다가 이제 본인이 알려줄 수 있다 라고 이제 말씀하셨는데, 이분도 기타를 놓은 지 너무 오래되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알려주려면은 그 기타를 굉장히 많이 연습을 해야 되는 분이었던 거죠. 근데 내가 그동안 받은 게 있으니 나도 조금 나눠줘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있으셨는지, 그리고 담당자에 대한 어떤 고마움, 이런 걸로 처음에는 이제 나오시게 된 거죠. 나와서 옆에 이제 본인보다 더 나이 많은 형님들인데, 이제 사부님 소리 들으시면서 이제 기타를 이웃들한테 좀 많이 알려주셨어요. 그리고 카메라인데, 지금 왼쪽 사진 보면은 되게 사진 잘 나오지 않았나요? 저희 오른쪽에 카메라 들고 이렇게 포즈 취하고 계신 주민분 한 분 계시죠? 저희가 꽃중년 모임이라고 중년년 남성분들로 이제 시작되었던 모임이 있거든요.
이 모임에서 저분을 이제 사진 재능이 좀 있으신 분이었는데 저분이 처음 만났을 때는 약간 저희한테 막 엄청 조금 이제 어려운 분이었어요. 어떤 점에서 그랬냐면은 가정 방문을 처음 가면은 저희가 보통 어르신들이 막 마지막에 고맙다고 바카스 같은 거 하나 꺼내주시고 아 잠깐만 가지 말고 있어봐 하면서 뭐 이게 주시잖아요. 이분도 이제 그러셔가지고 저희는 뭐 차를 뭐 주시려나 하고 이제 더 땡볕에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애터미 판촉물을 이제 급하게 들고 나오시더니 자 애터미다. 나 애터미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본인들도 조금 필요한 물품이 있으면 얘기하면 내가 잘 해주겠다라고 이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한테는 이분이 이런 모임에 나오셨을 때 다른 회원분들이 좀 괜찮으실까? 그런 애터미를 권하는데 좀 거부감 느끼진 않으실까? 이렇게 좀 걱정이 됐던 분들이었는데 막상 나오시니까 막내 역할을 좀 톡톡히 하시면서 굉장히 좀 분위기 메이커 역할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대화를 하다 보니까 이분이 이제 예전에 홈쇼핑도 하셨었고 카메라 이제 사진 사도 하셨었고 뭐 여행업도 하셨던 되게 능력이 있는 분이셨어요. 그래서 이제 사진을 너무 잘 찍으시니까 저희가 이런 시간은행에서 한 몇 번 정도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다 얘기했더니 본인의 기획은 다 짜셔가지고 한 번은 뭐 실내에서 하고 한 번은 나가서 출사합시다. 뭐 그리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라고 해가지고 회원들한테 이제 알려서 이렇게 카메라를 또 나누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고 이제 또 하나는 여기 가운데 계신 이분이 이제 달님이라고 해서 주변에 성당을 다니시는 이제 이 지역에 되게 오래 사신 분이에요. 이분은 이제 그냥 지나가다가 들어오시게 처음에 되셨는데, 저희랑 뭐 얘기를 하다가 본인이 이제 요리를 되게 잘하시나 봐요. 그래서 멸치볶음 내가 되게 맛있게 잘한다라고 했더니 저기 이제 뒤에 있는 선생님께서 되게 그런 거에 대해 호응을 잘해주시거든요. 그래서 너무 맛있겠어. 요리 너무 잘하시나 봐요. 라고 말씀드렸더니 이제 바로 그 멸치볶음 가져오신 거예요. 집에 가서. 그래서 이제 맛을 보여주니까 너무 맛있다. 이거 혹시 저희만 이렇게 맛보지 말고 다른 시간은행 회원분들 이렇게 좀 혼자 사시는 분들이랑 같이 좀 만들어 보면 어떨까요? 라고 제안을 드려서 이제 반찬 만들기 모임이 좀 시작이 되었습니다. 시작이 되었고, 이제 기존에 이제 저희랑 관계하던 분인데, 저희 빵모자 같은 걸 이제 쓴 분이 계시죠. 이분이 커피업을 예전에 이제 하셨던 분이라서, 이런 로스팅이나 핸드드립 같은 거를 본인의 시간은행에서 나눠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셔서, 이렇게 이제 모임에서 나누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고, 저희가 이제 사이시우 운동회라고 해가지고 주민들이 직접 준비한 운동회를 진행을 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묵동공간 운영위원회라고 이 공간을 운영하는 그 주민들 모임이 따로 있거든요. 그 모임에서 이제 저렇게 어떤 활동할지 구상도 해보고 중랑천으로 답사도 가보고 선물도 다 이제 직접 집에서 가지고 나오셔가지고 저렇게 이제 사이시우 운동회를 진행을 했었던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또 지금까지 이제 손길 나눔이랑 이제 손길 모임들의 어떤 구체적인 사례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이제 저희가 주요 성과라고 좀 생각했던 부분들을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가 여기 5월까지의 기준으로 시간은행에 동참하는 주민, 그러니까 즉 회원이죠. 회원분들이 이제 71명이시고, 이제 시간은행으로 발생한 시간이 328시간입니다. 그리고 이웃과 함께하는 활동을 저희가 따져보았더니 16개가 있더라고요. 아까 이제 가신 분이죠. 최공주님이신데, 이분은 남자 쌍둥이를 이제 키우시는 이제 학부모이시자, 저희 묵동공간 운영위원이시자, 네, 많은 역할을 해주고 계신 분입니다. 그래서 이분이랑 막 얘기를 나누다가 이분이 해주신 얘기가 있었어요. 본인이 두통약을 원래 좀 매일 드셨었대요. 근데 어느 순간 안 먹고 있어서 내가 왜 두통약을 안 먹지? 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여기 나오면서부터 좀 그랬던 것 같다 라고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그 이유가 집에서는 좀 애들하고 있으면서 엄마로도 또 해야 되고 자기도 지치기도 하고 그러는데 여기 나오면은 선생님들이 내 얘기를 너무 잘 들어주고 그리고 이제 뭐 말하면은 다 되는 쪽으로 이야기를 해주더라. 그래서 그런 것들이 다 나한테는 두통약을 끊게 되는 그런 원인이 됐다. 이제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저희가 어떤 관계 처방이라는 게 실제로 있구나. 어떤 관계들에 대한 어떤 즐거움, 뭔가 내가 엄마라는 어떤 사회적 역할이 아니라 여기 나와서 사람 대 사람으로서 나누는 어떤 즐거움, 그런 것들이 실제로 이제 성과가 될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었고, 이제 묵동공간 운영위원회에서 운동회를 제일 크게 이제 여신 분이기도 해요. 그래서 어른도 놀아야 된다라고 해가지고 이런 운동회를 직접 기획을 하셔서 주민분들이 함께 어울릴 수 있는 그런 자리를 직접 이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옆에 석전님인데, 저 석전님도 저희 운영위원이시자 목동분관 시설 관련을 해주시는 이제 분이시고, 지금 시간 적립을 1등으로 이제 하고 계신 대단하신 이제 분이시기도 해요. 그래서 마침 자리에 계시고요. 네, 석전님께서는 이제 저희가 처음에 이씨 아저씨라고 불렀는데, 인테리어 일을 하시다가 건강상의 이유로 일을 좀 쉬고 계세요. 항상 이렇게 문 밖에서 얘기를 나눴었고, 이제 저기 장 셰프님이랑 같이 한번 집에 갔었거든요. 이제 집에 가가지고 이렇게 물품 같은 것도 드리고 하면서 조금씩 이제 마음의 문을 이제 여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석자님한테 이제 저희 집에서 좀 거리가 있긴 하지만 근처에 저희 공간이 있는데 한번 와보셔요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더니 이제 나오셔서 커피도 드시고 이야기도 나누고 그러고 이제 가셨거든요. 근데 어느 날에 저기 뒤에 앉으신 의자 뒤에 보면 서랍장이 있는데 그 원래 디자인이 저렇게 뭐가 달려있는 디자인이 아니에요. 손잡이가. 근데 저거를 이제 보시더니 애들이 많이 쓰는데 저거 위험하지 않냐. 이렇게 서랍장 열 때 뭐 손 낄 수도 있고 뭔가 더 편하게 써야 되지 않냐라고 하시면서 본인이 갑자기 손잡이를 어디선가 구해 오셔가지고 달아주셨어요. 이것을 시작으로 이제 이 분간의 모든 이제 시설들이 다 석도님의 이제 손길이 닿았다고 생각하시면 되시거든요. 여기 앞에 뭐 캡을 이제 감아놓은 것부터 여기 페인트 칠 이제 다시 목재 정비하고 앞에 페인트 칠도 새로 하고 여기 바닥 청소부터 정말 모든 것들이 다 손길이 이제 닿아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저희가 이제 석도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가 도움을 많이 받았으니까 나도 내가 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하는 거야. 그리고 여기 사람들이 많이 오는데 깔끔하면 좋잖아. 이제 이런 부분들이었거든요. 근데 만약에 저희가 시간은행을 도입하지 않았더라면 이런 기여들에 대해서 물론 꾸준한 감사함은 있었겠지만 석도님이 이런 감사함을 저희만 조금 이렇게 계속 드렸을 것 같아요. 근데 시간은행을 통해서 이제 이런 활동을 하고 계심을 저희가 다른 주민분들한테 되게 공식화해서 말씀을 드릴 수 있었고, 지금 뭐 달라진 거 없으세요? 여기 페인트 칠 이거 새로 된 거 저희 석자님께서 시간은행 활동으로 이렇게 해주신 거다라고 하시면은 그 분들도 석자님한테 이제 감사 인사를 드릴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된 거죠. 그래서 일주일에 2번씩 이제 바닥과 화장실 청소까지 해주시고, 이제 이렇게 어르신 혼자 전기하기 어렵거나 그런 지 있으면은 알려줘. 내가 해줄 수 있으니까라는 이제 이 공간뿐만이 아니라 이 지역에 대한 관심까지 같이 이제 보여주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여기 저기 전자레인지 옆에 보면은 저렇게 수납이 있는데 저것도 이제 컵들이 약간 위험하게 좀 쌓여 있었어요. 근데 그거를 이제 보시더니 이거 언제까지 이렇게 둘 거냐. 본인이 좀 언제 가져오겠다 뭐 좀 이렇게 하시더니 저 옆에 거 이제 가지고 오셔가지고 저렇게 깔끔하게 이제 정리가 되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석자님이 되게 이제 대단하셨던 부분은 이제 본인의 어떤 변화도 있으셨지만 본인이 어떤 다른 이웃분을 좀 변화시켰던 이야기를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석자님과 함께 하시고 또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마음의 문을 좀 많이 여신 중장년 남성분이 계시거든요. 그분도 이제 성이 이씨라서 이씨 아저씨라고 저희가 좀 말씀을 드리는데 그분은 일주일에 한 번씩 이제 되게 짜증난 얼굴로 반찬을 받으시러 오시는 분이었어요. 근데 저희 입장에서는 이렇게 힘들게 반찬을 저희가 땀 뻘뻘 흘리면서 만들어서 드리는데 왜 항상 고맙다는 얘기도 안 하시고 저렇게 화난 채로 오실까라고 생각만 했었던 분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분이 여기 오셔서 저기 이제 차를 드시고 이제 음악을 듣기 좋아한다는 거를 저희가 어떤 자산 기반 대화로 알게 됐어요. 그래서 여기서 음악 듣는 방법을 알려드리고 저 바둑판, 장기판이 생기게 되면서 석자님과 이제 장기 바둑을 같이 두게 되세요. 근데 처음에는 이제 저희 제안으로 이렇게 두시는 게 시작이 됐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는 그냥 약속을 알아서 잡으셔서 아니면 암묵적으로 이제 그 시간이 있어서 그냥 4시 정도가 되면은 알아서 이제 모이셔가지고 어느새 저희도 모르게 이제 두고 계시더라고요. 이런 관계가 형성이 됐고 이제 이분이 알고 보니까 반찬을 받으시는데 요리를 되게 잘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막 저희한테 몇 달 동안 자랑을 하셨거든요. 내가 토스트를 되게 나름 잘 만드는데 한번 내가 해오겠다라고 자랑을 하셔서 저희가 나중에는 이제 그 토스트 언제 먹어볼 수 있나요? 저 토스트가 지금 보면 5개가 있거든요. 근데 저게 딱 의미가 있어요. 저희 여기 상주하는 직원이 아까 말씀드렸던 저희 팀 직원 3명이랑 이제 저기 석자님이랑 저기 미스터 써니라고 불리는 이제 저희 복무위원 선생님까지 있는데 이렇게 5명이 그분한테는 되게 관계를 많이 맺게 된 이제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5개를 본인은 새벽에 4시에 일어나셔가지고 본래 안 넣던 이제 감자까지 넣어가시면서
아침에 만들어 갖고 오셨는데 또 이번에 귀여운 포인트는 그냥 가지고 오시면 되잖아요. 안 물어보고. 근데 굳이 들리셔가지고 내가 새벽에 일어나서 토스트를 만들어 봤는데 맛이 없어도 좀 먹어볼래요? 라고 굳이 물어보시러 온 거예요. 저희가 저희 너무 좋죠. 드디어 먹어볼 수 있겠네라고 기다렸더니 3분 만에 이제 가지고 오셔가지고 그걸 이제 저기 콩물이랑 막 같이 샐러드랑 주시면서 저희한테 대접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저희는 이제 저희들만 먹지 않고 오후에 여기 주민분들이 다양하게 오시잖아요. 그래서 최대한 잘게 쪼개가지고 나누어 먹었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저희한테만 감사함을 받은 게 아니라 이제 같이 계시던 이 공간에 계시던 다른 주민분들한테 감사 인사를 받으셨어요. 근데 그분도 이제 그런 인사를 받을 때 처음에는 약간 되게 이거 어쩔 줄 몰라 하시면서 대답도 잘 안 하시고 하셨는데 이런 일이 반복이 되니까 맛있게 먹어요. 모자는 더 달라 그래요. 약간 이제 이런 식으로 능청스럽게 응대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석자님은 이제 자전거를 가르쳐 주시기도 하고, 이제 장기 강습 대국도 하시고, 볼링장 가시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석자님께서 이제 여기 없었으면은 나는 조금 더 우울했을 것 같다라고 하시면서, 저희랑 함께 이 공간에서 좀 있는 의미를 저렇게 한 문장으로 좀 전달을 해 주셨었고, 본인뿐만이 아니고, 주변의 이웃들까지 같이 이렇게 함께 어울릴 수 있게 많은 이제 도움을 주셨습니다. 네, 그리고 캘리그라피 모임 같은 경우에는 보통 문화센터나 주민센터 같은 데서 많이 저런 것들을 하잖아요. 근데 저희는 이제 여기서 어떤 따뜻한 좀 교류가 일어났고 관계가 좀 형성이 됐었어요. 그래서 여기 카톡창에 아마 글씨가 작아서 좀 안 보이실 텐데 한 분이 친정 어머니가 지하철 끼임 사고 때문에 이제 사고를 좀 당하셔서 본인이 그렇게 좀 못 나갈 것 같다 모임에 얘기를 주셨거든요. 근데 다른 분께 근데 그 와중에 이 캘리그라피를 진행하시는 분이 생일이셨어요. 그래서 그거를 생일 축하를 또 해주신 거예요. 본인 어머니가 다치시는 와중에. 그래서 다른 분들도 어머니도 위로하면서 그 생일인 거 몰랐다 축하드린다 이렇게 같이 얘기도 해주시고 옆에 보시면은 이제 그 감독님께서도 이렇게 위로의 말씀을 하면서 저희가 이 모임 끝나더라도 계속 관계는 이어갈 거니까 언제든지 편하실 때 오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또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옆에 보시면 현진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현진님께서 본인 집으로 또 초대를 하신 거예요. 캘리그라피 모임을 원래 여기서 하는데 우리 집 열려 있으니까 한번 혹시 괜찮으신 분들은 와서 여기서 그냥 수다 떨어도 좋을 것 같다라고 오픈을 해주시고 옆에 보시면 감독님께서 그 참여하셨던 한 분 한 분의 특징이나 어떤 감사한 점들을 다 찝어가지고 저렇게 이제 단톡방에 남겨주셨어요. 그래서 이 시간에는 모임이라는 게 어떤 문화센터에서 할 수 있는데 돈이 없어서 이렇게 운영하는 활동이 아니라 이웃들 간의 관계를 좀 쌓을 수 있는 활동이다라는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제 앞에서 주요 성과나 변화들을 말씀을 드렸다면은 마지막으로 이 성과들의 요인을 저희들이 생각한 그런 성과 요인들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아마 타임뱅크 코리아에서도 많이 들으셨겠지만 조직의 역량이 아무래도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이다 싶어요. 저희가 이거를 시작했을 때 팀에서 그냥 알아서 해봐라. 그냥 타임뱅크라는 거 듣고 왔으니까 그냥 잘 해보고 뭐 아님 말고 약간 이런 식의 어떤 조직의 태도였더라면은 저희가 이렇게 짧은 기간에 이렇게 많은 주민분들과 할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이제 이 타임뱅크를 시작하기 전에 이제 레디컬 헬프부터 책 뭐 4-5권 읽고 이제 저는 따로 교육도 받고 이제 이런 걸 하면서 저희가 자산으로 일해야 된다라는 그런 마인드를 그 전부터 계속 이제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시간은행을 하면서 그런 부분들을 더 녹여낼 수 있었던 부분들이 있었고요. 이제 조직 문화 또한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인데 서비스 중심이 아니라 관계 중심 실천을 좀 많이 해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저희가 시간은행을 처음 도입을 했을 때 저희가 그런 문화센터처럼 프로그램들이 엄청나게 많고 항상 뭔가를 받아가시고 이런 식의 활동을 했었더라면은 이분들이 과연 그렇게 빠르게 시간은행에 적응하셨을까? 왜 우리가 항상 이렇게 편하게 와서 체조도 하고 노래도 부르고 가면 되는데 왜 우리한테 뭐 귀찮게 하라 그러지? 이제 이런 식의 방식으로 얘기를 하셨을 수도 있겠다.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팀 3명이, 분간해서 거의 이제 8시간 계속 있어요. 기간에 있는 시간이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점심 먹을 때만 이제 들어갔다 나오는데, 사실 이제 관리자 입장에서는 이제 팀 전체가 이렇게 기간에 없는 것들이, 뭐, 정년실 실천에서는 그럴 수 있지만, 또 어떤 보고나 이런 것들이 또 쉽지만은 않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기간 차원에서, 수용해주지 않는다면은, 이런 타임뱅크 같은 완전히 주민들과 함께하는 활동을 온전히 해내기가 좀 힘들다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간도 아무래도 완전히 빼놓을 수는 없는데, 저희는 보물찾기를 좀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그냥 겉만 봤을 때 되게 안쓰럽고 막 도와드려야 될 것 같은 그런 허리 구부정한 어르신도 기여하실 자산이 있으시더라고요. 근데 그 기여하시는 자산이 뭐 우리가 생각했을 때 뭐 재능 나눔 같은 엄청 훌륭한 재능이 아니더라도 뭐 아이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신다거나 아니면 화단 앞에 물을 주신다거나 그런 사소한 어떤 돌봄의 가치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저희도 인지하면서 만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생산의 원칙이 이렇게 평등과 다양성, 접근성, 상호 의존성 이렇게 4가지가 있는데 저희는 평등과 다양성에 좀 상반기 집중을 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이제 평등 같은 경우에는 모든 사람이 기여할 것이 있다라는 시간은행의 가장 중요한 가치를 이제 공동생산에서도 말하고 있어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었고, 다양성 같은 경우에는 이제 커뮤니티에 속하지 않은 사람들이 공동 생산을 통해서 그렇게 동등하게 참여하는 것을 우리는 추구한다라는 원칙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호칭으로 이제 별명으로 부르고 있는데, 저기 뒤에 벽에 붙으신 거 보시면은 저희가 관계하고 있는 주민분 중 일부를 저렇게 별명에 붙여놨어요. 그래서 캘리그라피 하시는 분이 저거를 써주신 건데, 저런 별명을 시작하게 된 이유가 저희가 운영위원회를 처음 했을 때 다들 약간 지역에서 좀 직함이 있으신 분도 계시고 뭐 어디 회장님이나 뭐 단체장처럼 아니면은 그냥 정말 동네 주민분도 계셨거든요. 근데 저희가 그분들을 부를 때 어떤 분한테는 아버님, 어머님 부르고 어떤 분한테는 회장님, 대표님이라 부르는 게 저는 좀 별로였던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이렇게 계속 불렀을 때 이 운영위원회가 정말 편한 마을의 이야기를 정말 동등한 그런 관계로 이야기할 수 있는 자리가 될까라는 의구심이 있었고, 그래서 이제 조금 반발이 있었지만 제가 이제 별명으로 불러보자 제안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이제 따로 밖에서 이제 만나셨을 때도 이름이 아니라 별명이 먼저 나오셨대요. 이제 최공주님이랑 소피아님이랑 이제 밖에서 만나셨는데 지나가다가 어머 최공주님 뭐 소피아님 이러시면서 그 별명으로 갑자기 인사가 나오시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별명에 대한 호칭이 우리가 이름이 불렸을 때 그 이름에 애정이 담겨 있는지 아니면 굉장히 차갑게 누구누구 씨, 누구누구 뭐 주무관님이라고 부르는 거랑 되게 느낌이 다르잖아요. 그런 어떤 관계들이 더 잘 쌓게 해주는 되게 큰 요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산 기반 접근은 이제 계속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든 주민은 자산이 있다고 믿는 부분들이 있고요. 이제 지금 보시면은 저기 오른쪽에 노란색 패딩 입으신 분이 이제 장애가 좀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손 한쪽과 발 한쪽을 못 쓰시고 거동이 어려우셔서 전동 휠체어를 타고 다니는 분이세요. 근데 중장년 모임 회원이신데 저런 어떤 이거는 이제 플리마켓에서 다과를 좀 나누어 주시고 있는 사진인데 활동이 있으면 빠지지 않고 나와서 앉아 계시는 거예요. 근데 아무래도 다른 분들보다는 거동이 불편하시니까 할 수 있는 역할이 조금 적으시긴 해요. 하지만 이분도 이제 기여하실 거를 찾았고 이날은 이제 물을 따라주는데 본인이 그 물의 비율을 굉장히 잘 맞출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을 지금 보온병을 저 자리에 계속 앉으셔서 몇 시간 동안 계속 따라주셨어요. 그러면서 내가 물 하나는 잘 맞추지 이런 것들을 이제 얘기를 하시면서 기여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좀 중요했던 부분은 이제 자산 조사를 할 때 저희가 보통 재능 있는 주민들을 좀 찾게 되고 아무래도 눈에 확 띄는 그런 주민분들, 자산이 누가 봐도 많은 그런 주민분들을 먼저 만나게 되는데 그런 자산뿐만이 아니고 청소나 집안 정리, 뭐 아이들에 대한 관심, 돌봄 이런 저희가 상대적으로 저평가됐었던 그런 가치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도 이제 굉장히 훌륭한 자산이다라고 저희가 주민분들한테 다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고, 이제 저희 공간의 특징은 이제 모든 사람이 이제 함께 한다는 점인데, 보통 한 공간에 여기 원룸이잖아요. 한 공간 안에 프로그램이나 모임이 있게 되면은 이제 보통 그 모임이 활동을 하는 동안에는 다른 이제 사람들의 출입을 이제 금하고 그 모임 활동에 집중할 수 있게 배려를 해드리는 모습을 많이 보는데, 저희는 처음 그냥 열 때부터 좀 양해를 부탁드렸어요. 저희 여기서 활동하고 계신데 조금 주민분들 차 마시러 그냥 오는 분이 언제든지 있을 수 있다. 근데 공간이 원룸이고 또 그분들도 오셨다 그냥 돌아가시면 여기는 열려있는 공간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양해를 해달라고 말씀드렸더니 어느 순간부터 굉장히 익숙해지셨고, 지금 이거는 이제 이 배우님께서 집에 감자가 많다고 감자를 가지고 오셨거든요. 근데 그거를 먹다가 감자전도 맛있겠다는 얘기를 하게 됐고, 갑자기 이제 금요일에 감자전을 부치게 된 거예요. 근데 이게 뭐 어떤 특별한 프로그램이나 이게 아니고 그냥 사람들끼리 감자를 부쳐 먹는 건데 한 분은 아예 나가셔서 우리 감자
감자 먹고 있으니까 들어와서 그냥 먹고 가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분도 계셨고, 이제 맨 오른쪽에 앉아서 드시고 계신 분도 저희가 이제 모르는 분인데 들어오셔서 감자전을 같이 드시는 그런 모습이라서 시간은행을 하실 때 이제 포용이란 가치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이제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마무리로 이제 시간은행의 가치를 앞에서 듣고 오셨는데, 저희가 더 이상 쓸모없는 사람은 없으며 모든 사람이 기여할 것이 있다, 이런 이제 가치를 안고 저렇게 이제 공동 생산을 하고 있고, 상대적으로 저평가됐었던 노동의 가치, 돌봄의 가치들 있잖아요. 이웃 돌봄이라거나 자녀 돌봄이나 가족 돌봄, 이런 것들을 공동체에서 함께 하는 것이 굉장한 노동의 가치를 가지고 있다 라고 저희가 이제 이야기하고 있고, 저기 끝에 보시면은 이제 아까 자주 나오셨던 소피아님이시거든요. 소피아님이 반찬 봉사를 되게 일방적으로 많이 해오셨잖아요. 근데 이분도 캘리그라피 모임에 참여하시면서 본인이 그런 도움을 받는 입장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일방적인 봉사보다는 서로 언제든지 도움을 받을 수 있고 줄 수 있는 그런 입장이 되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제 사회시효 운동회 할 때 이런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신뢰와 연대의 사회적 자본을 구축하는 일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저희가 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혼자서는 할 수 없는 일을 하게 해주는 힘이라고 보통 설명을 하거든요. 근데 이런 관계들이 쌓였을 때 그 쌓인 관계들이 다 사회적 자본이다라고 저희는 조금 인식을 하고 있고,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의 다양한 재능과 환경, 그리고 처한 상황과 문화 그대로를 우리가 존중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시간은행의 가치적인 부분들이랑 저희의 구체적인 활동들, 그리고 성과랑 이제 그 성과의 요인이라고 생각되는 부분들을 말씀을 드렸고요. 네, 저희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먼 길에서 올라오셔서 최대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 잘 전달됐을지 모르겠고요.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질문 받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어떻게 시작해야 될까가 되게 막막할 것 같아요. 왜냐면 여기 이제 1년간 공부도 하셨다고 하기도 하고 밀착형으로 준비하는 기간이 5년이라고 그러셨잖아요. 그럼 5년 동안 어떤 거 하셨는데 갑자기 이걸로 방향 전환을 하신 거잖아요. 네, 네. 저희는 이제 처음 시작할 저희가 제일 힘들어하고 있는 게 어떻게 그러면 주민들에게 다가갈까? 그걸로 저희는 타임브레이크를 좀 그 방법으로 생각을 해보고 있는 상황이라 네네. 조언 주실 거 있으시면. 저희가 완전히 방식을 전환했다라고 말씀을 드리기 좀 어렵고, 이제 시간은행을 처음 운영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지금 얘기 나온 5가지 가치들을 우리가 가지고 가면서 운영을 하는지, 아니면 그냥 시간은행을 그냥 하는지가 굉장히 큰 차이를 낳는다라고 시간은행 관련된 업계에 있는 사람들은 다 똑같이 말하고 있거든요. 그 이유는 저희가 그냥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자산이 부족하고 지역사회에서 언제까지 주는 복지만 할 거냐, 우리 다른 방식으로 도입해보자라고 얘기를 해서, 우리가 그럼 시간은행이라는 것 좀 해볼게요. 그래서 주민분들이 나눌 수 있도록 저희는 도와볼게요 라고 했을 때, 그냥 그것만 가지고 갔을 때랑 이제 우리가 이런 포용의 가치, 그리고 모든 사람은 이제 기여 자산이 있다라는 가치들을 가지고 가지 않으면은 결국 우리는 시간은행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렇지 않으려면은 주민분들을 만날 때 이제 직원들의 어떤 관점, 네, 이제 변화가 제일 먼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이제 항상 우리는 사실 공무원들도 그렇고 희망운동이나 이제 다양한 어떤 위기 상황에 계신 분들도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그럴 때는 저희가 자원을 어떤 자원을 빨리 연계해야 되지? 통합사회 회의를 해가지고 어느 기관이 뭐 해줄 수 있지? 이런 것에 좀 초점을 맞추게 되는데, 그런 분들과도 자산 기반 대화를 할 수 있다는 거죠. 물론 이제 도움을 드릴 수 있으나 그 도움을 드리는 영역과 별개로 그분이 그럼 잘하실 수 있는 건 뭐지? 아니면 이 힘든 상황에서도 이분이 나눠줄 수 있는 건 뭐지? 라는 질문을 해서 그분이 계속 도움을 받는 입장이 아니라 언젠가는 또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으로도 인식할 수 있는 관점이 좀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제 시간은행을 처음 시작했을 때 저희도 전에 지역 밀착을 계속 했었고 이런 관점들이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지만 저희도 막막하게 마찬가지였거든요. 왜냐하면 시간은행이라는 게 어쨌든 새로운 시스템을 저희뿐만이 아니라 주민분들한테도 인지를 시켜드려야 되는 부분들이었는데, 주민들
입장에서는 은행은 많이 아는데 왜 갑자기 시간은행? 뭐 해오던 방식으로 하지 왜 갑자기 뭐 시간을 나누고 그거를 쌓는다고 하지? 나는 그냥 내가 도움 주고 싶으면 도움 주는 거고 아니면 그냥 받는 건데?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아예 없었던 건 아니에요. 없었던 건 아닌데 그것들을 공감해 주시는 분들이 저희가 아니라 이런 이제 석정님 같은 주민분들이 하시는 거를 그분들이 보셨을 때, 아, 이렇게 나누는 거구나. 그리고 이게 이렇게 좀 즐거울 수 있는 부분들이구나. 이런 것들이 공감이 좀 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시간은행을 처음 시작할 때 이제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좀 핵심 주민. 그러니까 핵심 주민은 이제 그런 뭐 재능 나눔을 많이 해줄 수 있는 이런 분이 아니고 이 가치를 이제 누구보다 공감해주고, 그 가치를 좀 같이 전파할 사람을 찾는 게 제일 중요하다라고 말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은 어떤 조직이나 기관 차원에서 이제 시간은행이라는 뭐 방식이 있대. 그래서 그게 뭐 좀 새롭고 이렇게 자산 나눔으로 좀 연결되는 방식인데 그거 한번 해봐라고 이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기관 전체가 그렇게 이제 일을 좀 하고 싶은데 모든 팀이 뭐 시간은행 꼭 하지 않더라도 어떤 자산 기반 접근으로 주민들을 잘 만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수시때때로 서로 이제 인지하시고 점검하시는 그런 과정들이 좀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들이 좀 듭니다. 지금 아는 사람들이 아깝게 하잖아요. 다들 여기는 관장님이 적극적으로 하셨지만 일부 기관에서는 관장님들은 기존의 방식에서 벗어나는 것 자체가 좀 아까 처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직원들이 다 바뀌어 나가 있고 그런 거에 대한 것도 사실은 지금 많이 두려워하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예전의 방식으로는 이제 생각했을 때 우리 기관이 되게 복잡복잡하고 복지관이 잘 돌아가고 서비스들이 많이 제공되고 주민들이 관장님한테 가서 우리 관장님 최고예요. 우리 이런 거 하게 해주셔서 감사해요라는 말을 많이 하시고 그래서 이제 뭔가 우리가 잘 되고 있다는 느낌의 직원들이 내 앞에 있어야 되고 이제 이런 생각을 물론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것들이 과연 언제까지 지속될 수 있을까? 라는 이제 질문을 던져봤을 때 우리가 과연 그런 지속에 사회복지사들이나 공무원들이 노력이 엄청나게 더 많이 들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자원봉사를 하게 하기 위해서 굉장한 동기부여가 필요하고 그 지속되기 위해서 이제 사회복지사들은 뒤에서 계속 노력을 하잖아요. 뭐 감사데이를 한다든지 뭐 선물을 따로 챙겨드린다든지 매번 만날 때마다 너무 감사해요. 저희가 봉사를 이렇게 매번 해주셔가지고 하는데 이제 방식의 전환이 없으면은 사실 항상 그런 일방적인 관계일 것 같아요. 저희는 항상 감사해야 되는 위치고 나는 봉사를 많이 했으니까 이제 또 그런 것들이 뭐 후원품 같은 게 있으면 나도 줘야 되고 이런 위치고. 근데 그런 것들이 과연 언제까지 지속될 수 있을까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이제 쉽게 답변을 못할 것 같다는 이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전달 교육이나 뭐 이제 사례 공유를 했을 때 이제 가장 이제 어려워하시는 부분이 나는 그래도 조금은 수용이 됐어요. 뭐 어느 정도는 좀 알겠어요. 근데 기간에 돌아갔을 때 전달 교육을 했을 때 또 전달해서 그 받은 내용들이 또 얼마나 이렇게 직원들한테 수용이 될까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되게 많이 고민을 하시는 모습을 봤거든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뭐 이런 사례 공유를 매번 전 직원이 받으러 올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 오신 분들이 시간은행에 확실히 하실 의지 혹은 뭐 자산 기반 접근을 진짜 본격적으로 우리가 관점을 바꿔보자 이런 의지만 있으시다면은 거기서부터 좀 시작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들고 저는 광주에서 이렇게 멀리까지 정말 아침에 새벽까지 출발하셔서 이렇게 정말 빡빡하게 일정을 짜셔서 오셨잖아요. 그래서 저는 되게 친해 보이셔서 되게 놀라웠거든요. 이렇게 서로 이제 되게 격없이 얘기도 하시고 편하게 얘기하시는 모습을 보고 아 열정이 있다. 그냥 정말 실적 기록만 남기려고 오신 분들은 아니다라는 생각을 좀 했었거든요. 그래서 기관 대표로 오셨으니 기관에 돌아가셨을 때 뭔가 이런 것들을 해보자라고 충분히 제안할 수 있는 위치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뭐 시간은행을 아예 도입해서 우리가 그것만 하자라는 것이 아니라 이런 방식의 일을 하고 있는 것이 주민들한테도 좋고 직원들한테도 좋을 것 같다. 그래서 직원들은 더 오래 일하고 주민들은 더 오래 우리와 함께하면서 우리가 1년 단위로 끊어지는 서비스나 프로그램 사업이 아니라 계속 이 마을에서 지속 가능하게 살아가는 방법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다. 이런 식의 제안을 좀 들어보기를 권해드립니다. 네. 자산 기반의 접근까지는 좀 이해가 되는데 네네. 시간 화폐를 모아서 사용하는 네네. 아, 네네. 저희가 시간을 이제 적립하고 사용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아까 봤었던 캘리그라피 모임 같은 경우에는 진행하시는 분은 시간이 쌓이는 거고, 거기에 참여하시는 분은
이제 시간을 쓰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네, 순환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의 특이점은 이제 그게 1대1 순환이 아니라 그냥 다 순환되는 구조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앞에 계신 분한테 예를 들어서 어떤 활동을 이제 도와드려서 저는 시간을 쌓고 이분은 시간을 쓰셨다고 했을 때 이분이 저한테 그 시간을 바로 또 갚아야 되는 건 아니거든요. 1대1로. 그래서 나의 도움이 그냥 이 마을 동네 안에서 계속 순환되고 그래서 저희가 그런 활동을 했을 때 내가 이만큼 투여를 했는데 나는 이렇게 중요한 걸 해줬는데 나는 왜 이거밖에 돌아오는 게 없지가 아니라 그냥 내가 원하는 걸 받고 내가 원하는 걸 주는 이제 그런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말씀 주신 뭐 시간화폐를 적립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저희가 이제 일괄로 구글 데이터베이스에다가 적립을 계속 해드리고 기록을 하고 있고 이제 그것들을 한 분 한 분한테 정기적으로 한 달에 한 번씩 알려드리면서 지금 시간이 이 정도 쌓이셨고 혹은 마이너스시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더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이제 지지하고 독려하는 과정들이 계속 필요하고요. 이제 아무래도 마이너스인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저희가 가입을 하면은 300 이제 분을 적립을 해드리거든요. 300분을 적립을 해드려서 내가 먼저 이렇게 기여하지 않아도 먼저 이제 받으실 수 있는 구조예요. 근데 사실 그런 동기운이 없으면은 처음에 아예 시작을 못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시간을 먼저 부여를 해드리고 나중에 그거를 또 갚아가실 수도 있는 그런 구조이고 저희의 이제 이슈는 이제 그런 마이너스 회원분들한테 어떤 거리들을 더 연결을 해드려야 될 것인가 혹은 그분들은 나도 시간을 좀 이렇게 벌고 싶은데 벌거리가 없네?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좀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어떻게 하면 조금 더 활성화 시킬 것인가 이제 그런 고민들이 좀 있습니다. 네네. 네. 사례 관리, 네. 아니요. 사례 관리로 개입을 하진 않고요. 물론 그분들 중에서 긴급하게 내가 이제 시간에는 회원인데 뭐 이런 것들이 좀 도움이 필요하다라고 하면 같이 얘기를 나눠볼 수 있는데 그분들도 약간 인식이 여기서 그런 것들을 도와주기보다는 이제 시간은행 활동 위주로 활동하는 공간이다라고 인식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제 그런 긴급한 도움이 필요했을 때 바로 앞에 있는 동주민센터에 가시거나 아니면 본인이 평소 관계하던 뭐 관공서에 가셔서 나 긴급 위기 지원 받고 싶은데 이렇게 말씀하시고 저희한테는 그것보다는 그냥 이제 본인이 하고 싶은 활동 이런 것들 중심으로 저희는 좀 관계를 더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네네 맞아요. 아예 안 하진 않고 저희도 이제 그런 식으로 만나는 주민분들이 있는데 그분한테도 이제 어쨌든 자산 기반 대화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아무래도 이제 사례 관리 기능보다는 나머지 2대 기능이 조금 더 이제 많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례 관리에서 이제 주로 이제 인테이크를 하고 인테이크에서 이제 약점을 계속 말해달라고 저희는 요구를 드리잖아요. 자산이 지금 얼마나 없으시고 부채가 얼마나 많으시고 집도 자가가 아니고 자녀랑 관계가 단절됐고 이런 것들을 계속 요구를 드리고 그분들도 그 입장에 맞춰서 저희한테 그거를 보여주려고 노력하시죠. 뭐 자녀 관계가 끊겼다 뭐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데 6개월 뒤에 저희랑 대화하다가 실수로 얼마 전에 딸이 이거 주고 갔다 이런 식으로 이제 말씀을 하시고 아차 하시는 그런 모습 저희가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사례 관리를 할 때도 이제 물론 이제 그런 위기 외부 지원이나 그런 공동모금의 사업이나 그런 것들을 할 때는 그 틀에 맞추다 보니까 약점 위주로 여쭤보게 되는데 그 시점을 또 떠나서 그분이 항상 그런 도움을 받는 위치여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내가 또 상대적으로 여력이 있거나 또 이제 그런 것들이 좀 올라오셨을 때는 어떤 것들을 나눠줄 수 있을지 또 여쭤보는 그런 과정들이 조금 순환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네. 네. 네. 네네. 어쨌든 이제 복지관에서 3대 기능을 하는데 3대 기능팀이 아니라 이제 동팀으로 나눠진 지가 꽤 됐고 이제 다른 많은 복지관들도 도로 이제 맞춰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시간은행 자체는 이제 저희 팀이 먼저 운영을 해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공간이라는 게 사실 또 이렇게 다양한 주민분들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어떤 위치적 조건이나 그런 것들이 좋아서 저희가 먼저 이제 공부를 하고 시도를 이제 해본 팀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제 신내 이동에는 복지관이 있거든요. 그래서 신내 이동은 복지관의 공간이고 명무 본동도 이제 저희 관할인데 명무 본동은 이제 고시원이나 무료급식소에 나가서 주민분들을 만나고 있어요. 그래서 뭔가 그분들이 다양하게 뭔가 기여를 하시거나 아니면 어떤 고정된 공간에서 뭔가를 하시기 어려운 상황이다 보니까 각 동의 상황에 맞게 이제 실천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신내 이동 복지팀, 그리고 면목 본동팀, 그리고 저희가 1동과 2도를 관할하는 묵동 복지팀이거든요. 그래서 신내 이동팀은 거기 아파트 단지 안에 있어요. 임대 아파트. 그래서 임대 아파트 주민분들을 위주로 만나고 있고요. 면목 본동은 면목 본동에 이제 나가서 그분들이랑 같이 이제 실천을 좀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기본적으로는 평소 업무 시간에 복지관에 거의 한두 명 있다고 보시면 돼요. 복지관에 직원들이 없고요. 이제 신내 이동팀도 이제 10단지 안에 복지관에 공간이 있긴 하지만 주민분들을 만나려면 결국 나가긴 해야 되거든요. 뭐 가정 방문을 가든지 아니면 공원을 같이 나가든지 어쨌든 나가야 할 수 있기 때문에 정규 업무 시간에는 거의 한두 명 빼고는 다 나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문서 관리에 대한 어떤 부분들을 말씀하시는 걸까요? 시간에는 이제 월별로 저희가 처음에 계획 보고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결과 보고를 하고요. 중간중간에 이제 나오는 부분들은 홈페이지 기록 같은 거 위주로 이제 과정 중심에 이제 기록을 하고, 그 과정들에 대한 어떤 평가나 그런 것들은 다 결과 보고를 이제 합니다. 근데 저희가 뭐 캘리그라피 모임을 할 때마다 그것들을 사회복지사 입장에서 기록하는 건 크게 의미가 없긴 하거든요. 왜냐하면 저희가 기획한 프로그램이 아니고 주민들의 시간은행 활동이시기 때문에 이제 어떤 주민들이 참여 이런 거는 다 저희가 결과 보고에 남기지만, 저희가 기존 프로그램 일지 쓰는 것처럼 뭐 사회복지사가 이런 목표를 가졌고 그거에 따라서 목표가 잘 수행되었는지 이런 것들을 매번 일지 남기진 않습니다. 네. 네네. 아닙니다. 네네. 네네네, 있죠. 네, 다 거기에 맞춰서 운영을 하는 건 아니지만 그거에 충분히 낼 수 있는 어떤 근거 자료들이 있고요. 이제 그 주로 평가가 이제 지역사회 환경과 변화 어떤 큰 지표들이 있고, 나머지는 이제 짜잘짜잘한 지표들이랑 우수사업 평가 이렇게가 제일 크고, 사례 관리 부분도 있거든요. 근데 사례 관리는 아무래도 저희 팀보다는 그 신내 이동 복지팀이나 면목 본동팀에서 임대단지나 이제 그런 분들을 많이 만나시기 때문에 그쪽에서 이제 관할을 위주로 하고 있고, 이제 우수사업 평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수사업이라는 거 단어 자체가 약간 적절치 않다라는 말도 나오고 있는데, 타건이 아니고 저희는 충실까지만 있어요. 그래서 이 사업을 뭐 서울시내에서 뭐 5등 안에 들어라 이런 게 아니고, 이 사업을 얼마나 주민들과 함께 지역사회 환경 변화를 이제 반영해서 충실하게 진행하였는가를 평가를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어떤 사업보다 더 충실한 부분이 있죠. 왜냐하면 모든 것들이 다 주민들한테서 일어나고 주민들이 기획을 하셨고,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잘 기록만 되어 있으면은 그걸로 이제 충분히 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네. 네네. 아니, 그런 건 전혀 아니고요. 저희는 이제 내년에 평가거든요. 내년에 평가해서 사실 이 사업은 올해부터 시작한 사업이어가지고 엄청나게 큰 비중을 차지하면서 저희가 내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그 전에 이미 되어왔던 부분들을 이제 낼 것 같고, 뭐 있는지에 맞춰서 따로 평가와 관련돼서 준비한 부분은 아닙니다. 네네. 네. 네네. 팀장님이 좀 굉장히 혼자서 그런데도 되게 설명을 잘 해주셨어요. 근데 제 입장에서 좀 말씀을 드릴 게 있을까 해서 이제 나섰는데, 아무래도 평가를 기관장님들이 고민을 하실 거예요. 근데 이제 솔직히 서울은 지역 밀착형 복지관이 75%에 다다르기 때문에 평가 툴이 조금 달라질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은 하고 있어요. 근데 저희는 사실 그거 달라지기 전에 저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걸 먼저 그냥 취해서 하고 있는 거고요. 전체적으로 기관 입장에서 보면 3대 기능 사업을 다 낼 수 있다고 생각해요. 각 팀은 지금 사업팀은 3개 팀이고 운영 지원하는 팀이 하나가 있거든요. 그중에 이제 제일 큰 팀 하나가 기존의 복지관이 하고 있던 임대단지 안에 있는 그 사업을 쭉 계속 하고 있는 거고, 아무래도 사례 관리가 그 팀에서 제일 나올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서비스 제공은 각 팀이 다 하고 있고, 지역 조직화는 이 팀만큼 이렇게 잘하기 쉽지 않기 때문에 기관 입장에서 보면 3가지 기능 사업을 저희가 다 이렇게 평가받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그 사업팀 3개는 각자 그 팀들 에 따라서 그 지역 특성을 반영해서 할 수 있는 거를 최선을 다해 하는데 똑같지 않다는 거. 여기는 이런 멋진 공간을 저희가 받았기 때문에 지나가시는 분이 지금도 뭐 하나 궁금해서 들여다보고 가시는 분들 얼마든지 들어와서 할 수 있어서 이런 사업을 할 수가 있어요. 여기는 아주 럭키 케이스인데, 면목본동 같은 경우는
공간이 없어요. 저희가 어디 나가서 해야 될지 일을 할 장소도 없었어요. 주민센터도 너무 작고. 그래서 이제 막 뚫어서 막 시장 안에 있는 상인의 사무실 좀 읍소해서 한 일주일에 하루만 빌려주세요. 실제로 지금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이런 데는 이런 사업 할 수가 여건상 좀 불리하잖아요. 이제 뭐 신내 이동은 임대단지 아파트 주민들에게 맞는 사업을 또 뭐 급식 사업, 뭐 후원 연결, 뭐 어르신들 위주의 경로 취미 여가 이런 거 기존 복지관이 하던 걸 다 소화하는 팀이고, 그러니까 팀마다 다 성격이 다르고, 그래 그 전체적으로는 저희는 이제 서비스 제공도 어떤 구조화하지 않아도 이 안에서 자원을 갖고 계신 분이 캘리그라피 강사가 돼서 원하시는 분들 모아서 할 수 있고, 또 자전거를 가르쳐 주는 분도 계시고, 가족 기능 강화, 가족 기능 보완이 되는 거잖아요. 부모님을 대신해서. 이런 것들 저는 사실 존엄을 인정받아야 될 클라이언트 개인 입장에서 보면 3대 기능 중에 내가 어디 가서 도움을 받나 이거 하나도 관심 없으실 것 같고요. 저희 입장에서는 통합적으로 전인적으로 그분에게 필요한 거를 어떻게 이 안에서 이웃에게 도움을 받고 그걸 계속 이들끼리 이어가게 하나, 이게 사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거에는 동의하실 것 같아요. 저희가 갖고 있는 자원이라는 거는 얼마 없고 한계에 있는 예산을 가지고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이런 거를 자신 있게 그냥 할 수 있고 누가 봐도 이거는 계속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냥 평가는 좀 사실 무시하고 했는데 앞으로는 평가도 따라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이렇게 일을 해가지고 기관을 설득하시면 관장님이 아직 모르셔도 이런 성과를 똑같이 불러주시면 가야죠. 네, 필요하시면 불러주시고요. 질문 더 받겠습니다. 네네. 네네. 그러니까 네네. 그러니까 어떤 뭐 시간은행을 하든 뭘 하든 약간 초기에 어떤 하면 좋을 것 같은 활동들을 추천해 달라라는 의미가 맞으실까요? 가이드. 네, 이제 뭐 혹시 지금 복지관이실까요? 아, 그럼 혹시 지금 하고 계신 사업들이나 이런 것 좀 얘기해 주시면은 제가 그런 환경들이 조금 더 인지가 될 것 같거든요. 네네. 네네. 아, 그거를 할 때 염두에 두고 가야 될 부분. 아무래도 저희가 처음에 사업을 운영을 할 때 초반에는 일단 유입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저희가 좋은 가치를 가지고 있고 아무리 좋은 활동을 하더라도 주민분들이 오시지 않으면은 시작이 되지 않고 저희만 그냥 혼자 짝짝꿍하고 있는 거랑 다름이 없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타임뱅크 코리아에서도 이제 초반에 일부러 어떤 강연들이나 좀 같이 좀 해볼 수 있는 그런 소재거리를 일부러 마련을 했다라고 알고 있고, 이제 저는 항상 모임에는 먹을거리가 있어야 된다라는 게 제 생각이에요. 그래서 먹을거리가 있으면 좀 관계도 좋아지고 좀 분위기도 좋아지고 해가지고 뭔가 가벼운 그런 의견을 들어볼 수 있는 모임이 돼 뭔가 어떤 소재는 주어져야 주민분들이 그래서 가서 무슨 얘기를 한다는 거지? 혹은 뭐 그냥 갑자기 시간을 설명회를 했을 때 뭐 오시진 않잖아요. 관심들이 없으시니까. 그래서 시간은행이나 어떤 다른 접근에 관심을 가지게 할 수 있는 다른 요인들을 살짝 녹여내셔가지고 그것들을 이렇게 약간 꼬시는 거죠. 오셨을 때 저희가 이런 걸 하는데 이런 거를 좀 이런 방식으로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10명이 모였을 때 그중에 한두 분만 저희가 건질 수 있으면 성공이다라고 저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 여기 문을 열었을 때도 시간은행 하기 전에 완전 텅 빈 공간이었잖아요. 아, 뭘 해야 좀 사람들이 많이 올까? 관심을 가져주실까라는 고민들을 많이 했었고, 처음에는 그냥 다 해봤던 것 같아요. 뭐 자원순환터라고 해가지고, 저희가 여기 안 쓰시는 물건들 이제 갖다 놓고, 그것들을 다 아무나 그냥 가져갈 수 있게 하는 활동도 해봤었고요.
아니면 뭐 스마트폰도 처음에는 이제 막 우리라도 빨리 알려드려야 가다가 들리시겠다 해가지고 직원들이 막 스마트폰도 그냥 되는 대로 막 알려드리고 뭐 아이들 활동도 이제 저희가 막 아이들이 오니까 그래 아이들이 더 오게 하자 해가지고 막 보드게임도 갖다 놓고 뭐 놀이터 활동도 해보고 근데 그렇게 이제 세팅을 하다 보면은 그 중에서 이제 저희가 더 이런 활동들을 주민들과 할 수 있겠다라는 어떤 아이디어가 좀 생기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무지개 그 사회시험 무지개라고 해서 저기 지금 이제 뒤에 와 있는데 아이들이 직접 이 마을의 놀이 문화를 기획하는 활동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런 활동들도 이제 저희가 처음부터 딱 사회복지사가 완벽하게 계획해서 시작한 게 아니라 아이들을 많이 만나고 이제 아이들의 어떤 행동들 그리고 말하는 것들을 관찰하다 보니까 놀이 문화를 직접 기획해보면 좋겠다라고 해서 그런 게 생겨난 거거든요. 그래서 초반에는 일단 사람들이 많이 오는 게 최고다. 근데 그 많이 왔을 때 문화센터 같은 느낌으로 일회성으로 딱 하고 가는 모임이 아니라 조금 그래도 관계를 쌓을 수 있는 거리들을 좀 기획을 하셔서 거기서 이제 한두 명의 어떤 우리와 동참해줄 수 있는 주민을 건지면은 거기서부터 확산이 빠르게 되는 것 같아요. 네. 저희가 수년차 하고 있지만 갑자기 어느 날 이런 성과를 내는 거는 되게 어렵고요. 기관에서 그런 거를 조바심을 내서 성과를 가져와라 이렇게 하시면 어려워요. 왜 시간을 나를 봐? 시간이 이러지 마. 걸리고 기다리셔야 되고 많은 주민을 만나면서 이제 시행착오도 겪고 그러면서 이제 조금씩 이런 분들이 뭉쳐지고 사업으로 모일 수 있는 어떤 그런 모티브를 발견하고 그런 거를 기관에서 좀 지지해주고 기다려주고 그런데 사실 이런 사업 해볼까 갑자기 이렇게 하시는 것보다는 그런 접근을 하기 위한 관점을 기관에서 함께 가져가기 위해서 뭐 같이 학습을 한다든지 토론한다든지 그래서 기관의 어떤 그런 그 역량을 이렇게 끌어올려 가면서 일을 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선생님 너무 리액션이 좋으셔가지고 제가 과장님이세요? 공무원 분이세요? 아니시죠? 제가 막 신이 나서 말하는 거 알겠어요. 근데 그 작년부터 회사하고 그렇지 않으면 그렇지, 그럴 줄 알았어. 제가 느낀 게 뭐냐면 부산도 가고 수업 이렇게 와봤잖아요. 대부분 전부 다 지역 쪽이 잘 되는 데를 이렇게 방문을 하셨는데 뭔가 진실됨이 느껴져요. 이게 대상자하고 뭐 사회복지사하고 기관하고 이 관계성이 진실되게 이게 잘 맺혀져 있다라는 게 느껴지는데 사고 싶은 말 아까 전에 관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선 대부분 전부 다 공동적인 게 한 3년에서 5년은 실패를 거듭하고 요 부분을 계속 거쳐서 지금의 자리가 온 거지. 요 부분을 꼭 구청장님 이게 구청장님과 관장님을 모시고 관장님을 모셔야 되겠네요. 토론을 하시면 관장님들하고도 왔어. 성과 부분에 대해서 얼마 전에 사실은 서울에 관장님들 5분 모시고 또 광화랑 왔었거든요. 근데 다 인지는 하시고 필요성도 느끼시지만 서울과 현실이 다른가 그리고 또 평가에 그걸 쉽게 내려놓으시진 않으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는 이제 공무원 입장이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언제까지 그러면 그분들이 그렇게 변화가 늦다고 하더라도 사회복지사인 우리가 좀 더 먼저 갈 수 있지는 않을까라는 게 제 생각이고 여기 계신 분들이 다 그런 생각이셔서 저희가 오늘 공부하러 온 거거든요. 맞죠? 네. 아닌가 보네요. 아무튼 그런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이 먼 데까지 투어를 오셨죠. 네. 사회관리 같은 거. 근데 최근에 저희 구청장님이 중랑형 복지 브랜드 만들자고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쉽지 않은 거. 아니 저희한테 요구하신 게 아니라 담당 과장님한테 복지정책 과장님한테 얘기하셔서 그런 거 이제 지금 뭐 기획해갖고 하는데 저희 복지관의 관장들이 마침 그 타이밍에 구청장님 뵐 일이 있어가지고 제가 이 묵동분간 사이시옷 엄청 자랑했거든요. 완전히 꽂히셔가지고 부구청장님 바로 내려가서 보라 그러시고 굉장히 구청에서 공무원분들도 관심 얼마나 많으신지 몰라요. 왜냐하면 지역 안에서 큰 돈 안 들이고 복지를 주민들이 스스로 하게끔 하는 이런 컨셉이 지속된다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네.
저는 좀 권해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스터디를 혹시 하실 수 있으시면은 계속 하시는 게 좋다라는 이제 어떻게 보면 상투적인 말씀 드리고 싶고, 그 이유는 약간 이제 속된 말을 빌어서 잔소리를 많이 하시잖아요. 이제 어떤 거를 해라, 나는 이런 걸 했으면 좋겠다, 혹은 뭐 사업 방향이 이게 뭐냐 이제 이런 말을 들을 수 있는데, 스터디를 하면서 그런 사업에 대한 이야기도 하게 되거든요. 근데 그랬을 때 그 스터디에서 나누는 이야기들이 어떤 뭐 슈퍼비전이나 잔소리라기보다는 그냥 정말 팀의 방향성에 대한 고민, 기관의 방향성에 대한 고민들이 되게 자연스럽게 좀 털어놓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어떻게 나가야 될지 그런 부분도 좀 합의가 되고, 그 책을 읽으면서 또 이제 사업에 대한 방향성이나 주민들을 만나는 방식에 대해서 아이디어도 또 많이 얻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스터디들을 기간에 상황이 허락해 주신다면은 조금 해보시면 어떨까라고 제안을 좀 드려봅니다. 네. 너무너무 수고하셨습니다. 나중에 서구청 통해서 네, 우리 서구의 복지관들 또 저희랑 교류를 또 많이 하시면서 서로 배우고 저희도 또 배우고 그런 기회 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